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최용석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나오신 학교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한국에서는 한양대학교 졸업하고 칼스루에라는 도시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혹시 예중예고도 나오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선화예중 선화예고를 졸업했습니다. 예중예고 나오셨을 때 좋았던 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주위 환경 자체가 예술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를 예로 들면은 저는 운 좋게 선화예중을 입학했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음악에 예술에 완전 문외한이었는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주위 친구들이 음악하는 거나 아니면 미술하는 거 무용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견문도 쌓고 실기시험이라고 과제곡을 이렇게 매 학기 내주는데 그거를 본인의 주어진 거를 성실히 하면서 좀 발전할 수 있고 주위 친구들도 같이 발전하는 그런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공부하셨고 이제 독일 넘어가서도 공부하셨는데 혹시 한국과 독일의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은데요. 가자마자 처음 느낀 게 한국은 그런 문화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매겨가지고 누구나 이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잣대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루빈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음악에 더 좋고 더 나쁜 건 없고 그냥 다름만이 있을 뿐이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독일 학교 가니까 그런 문화가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가 잘하는지 누가 못하는지는 나 스스로만 평가할 수 있고 뭐 실기시험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그럼 평가할 수 없는 게 가장 좋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작곡가들이 뭐 베토벤, 뭐 하이든,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독일의 언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았던 게 독일에서 독일어를 공부하면서 그 언어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나 식습관 이런 것까지 조금씩 배워가면서 그 음악이 작곡된 그 형태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느껴지더라고요. 독일어를 배우면서. 그래서 그런 점들을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이 클래식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도시들에서 크고 작은 음악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학생들이 연주할 수 있는 무대가 많이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용석 씨 프로필을 봤는데 수상 경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콩쿨은 음악인들에게 꼭 필요한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콩쿠르는 되게 장단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그런 피아니스트들에게 정말 싫지만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되는 게 혜택이 너무 많아요. 유럽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유럽 각지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콩쿠르를 나가면서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만약 상 받는다면은 상금과 더불어서 이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도 없거든요. 유학 기간 동안 상금도 이제 유학 생활하는데 필요하고 그리고 뭐 이탈리아, 뭐 스페인 이런 데 가서 연주할 기회도 부여받고 해서 싫지만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잣대가 되는 것도 되게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반대로 이제 단점은 사람들이 너무 얘가 콩쿠르 상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로만 평가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콩쿠르를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완성된 곡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레퍼토리를 늘리기 힘들고 계속 제일 잘하는 거, 제일 익숙한 거 이런 걸로 나가기 마련이라서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루빈슈타인은 음악이 이게 다름만 있다고 했는데 결국 콩쿠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또 줄 세우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또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아노를 치시면서 굉장히 많은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궁금해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사실 그냥 연습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요. 콩쿠르 상 받았을 때나 뭐 큰 연주를 했을 때보다 그냥 밤에 연습하고 있는 게 그래서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꿈 자체가 평생 피아노 치고 사는 거라서 그냥 피아노 치고 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피아노 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한데 피아노를 못 치고 있을 때가 힘들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라던가 아니면 독일에 있을 때도 코로나 때문에 아예 학교를 닫은 적이 있어요. 몇 달 동안. 그때가 엄청 힘들었죠.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피아노를 치시면서 정말 많은 감정을 느끼실 것 같은데 가장 좋아하는 감정 아니면 가장 기억에 남는 감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감정들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뭐 어떤 F 마이너 곡이 있다고 해서 그게 엄청 쓸쓸하고 그런 곡이어도 결국엔 책이랑 똑같이 기승전결이 있단 말이에요. 책도 뭐 우울한 내용의 책이어도 그 안에서 기쁜 것도 있고 행복한 것도 있고 사랑도 있고 슬픔도 있고 뭐 화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음악도 마찬가지로 어떤 뭐 슬픈 곡을 골랐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슬프지 않기 때문에 기승전결 과정 안에서 나오는 하나하나의 그런 감정들을 그냥 음미하고 하는 게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고르라면은 좀 쓸쓸한 음악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석 씨 앞으로의 활동 계획 여쭤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주어진 연주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올해부터 쇼팽 에튜드를 전곡을 연습을 시작할 거고 같이 하고 있는 앙상블 팀들과도 이제 연주가 조금씩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하고 내년에는 진짜 큰 프로젝트인 그 베토벤 함머클라비어 소나타가 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거 당장 눈앞에 있는 연주들 충실히 준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이제 제가 독일에서 귀국해서 귀국 독주에도 아직 이게 홀이 확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올해 말에는 무조건 하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석 씨 후학도 양성하고 계실 텐데 혹시 피아노 전공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2015년에도 그 한양대학교에서 인터뷰를 한 거랑 아직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음악이라는 거를 수단이나 그런 걸로만 보지 않고 그냥 음악하는 순간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음악을 하면서 그 피아노를 치는 거를 가지고 대학교도 가고 콩쿨도 나가고 하겠지만 그런 것 외에도 이제 자기가 음악을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그 안에서 오는 행복감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수단에만 눈이 가 있으면은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맛보면서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좀 행복하게 다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석 씨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의 활동을 저희가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